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1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지금 이 문서를 봤을 때 위쪽에 이제 글상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문서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문단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단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이나 크기나 이제 줄간격, 정렬 방식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제 다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바로 입력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 지시사항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지시사항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요. 편집 용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A4 용지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지 여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이제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머리말하고 꼬리말은 10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2단으로 이제 편집을 하래요. 그때 이제 단 가격은 이제 8mm다. 그리고 단 구분선은 실선 0.12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에 대해서도 나왔죠. 글자 모양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냥 10포인트 크게 우리 함초롬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문서에서 만약에 이제 들여쓰기가 있다면 들여쓰기는 무조건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줄간격은 160%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표에 대해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대해서 이곳에 나왔죠. 색상은 기본 테마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상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씩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글 프로그램 켜서 우리 용지 설정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짜잔하고 나오면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용지 설정할 때 F7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F7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A4가 맞나 빠르게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용지의 방향도 세로가 맞는지 요거 이제 두 가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용지 옆에 위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위쪽으로 그 가는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T죠. 그래서 Alt하고 T를 땅 하고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2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요.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20이라고 쓰고 탭 20, 탭 10, 탭 20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말하고 꼬릿말만 우리가 10으로 설정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끝나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용지 설정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 설정 사항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맞죠? 그리고 우리 양쪽 정렬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줄간격은 160%다.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 사항대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다단 설정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다단 설정할 때 그때 이제 누르는 단축키가 Alt W U E요. 그래서 Alt 키를 한번 키보드에서 눌렀다가 띄면 지금처럼 모든 메뉴의 단축키가 쫙 뜬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W, U, E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W, U, E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단은 두 개의 단으로 이제 편집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둘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W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선 넣어야 되니까 구분선은 우리 Alt하고 F죠. 해서 Alt F 눌러서 우리가 구분선 넣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실선 0.12 그게 이제 기본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개의 단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단 가격은 8mm가 이제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설정 이곳에 들어서 Alt하고 W 눌러서 두 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Alt하고 F를 눌러서 구분선 넣기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기본 설정 사항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 가운데 구분선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어요. 그럼 이제 다단 설정까지 끝났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까지 이제 싹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문서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한자들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서를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정각기호를 넣어라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정각기호 컨트롤하고 F10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정각기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표도 우리가 싹 다 이제 입력을 할 거고, 표에 붙어있는 그런 캡션들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우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문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한자 이런 것들 이제 바로바로 변경시켜 주고 바로바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가 막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해서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가 좀 길다 싶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이제 오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이제 문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요 문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하기 전에 문서에서 들여쓰기 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여쓰기 미리 해주고, 그리고 정렬할 것도 있으면 미리미리 정렬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문서에서 이제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오타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서를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1번 밑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위쪽을 봤을 때 우리가 따로 뭐 크게 정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요 제목에 대해서 표 제목에 대해서 지금 가운데로 가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표요. 이 표는 우리가 가운데 정렬 무조건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 이제 가운데 정렬 시켜주고, 그리고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요 제목들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고, 그 밑에 구분에 써져 있는 이런 연도도 봐도 싹 다 이제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수치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제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 캡션을 봤을 때 캡션은 지금 이 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밑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작성자다, 작성일이다, 원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 세 가지도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여쓰기 할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이제 들여쓰기 해주고,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한 거 요만큼 이제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원문으로 요것들이 이제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를 봤을 때 우리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지금처럼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꾹 누르고, 우리가 이제 레프트의 약자 L을 누르면 왼쪽 정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약자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의 약자 R 요걸 이제 눌러주면 오른쪽 정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들여쓰기 하는 부분도 세 군데가 있었죠. 그때 문제 기본지상을 봤을 때 우리 들여쓰기는 이제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기본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Alt T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하고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Alt A를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선택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들여쓰기 10포인트 요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10이라는 요 값은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고 Alt A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만 바로 눌러버리면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일단은 우리가 들여쓰기 할 곳, 들여쓰기 먼저 좀 하자고요. 자,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가 Alt하고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뜨고 그 상태에서 이제 Alt A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들여쓰기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로 보게 되면 들여쓰기 10포인트가 기본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Alt T 눌러서 문단 모형에 들어오고 Alt A를 눌러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바로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서 커서를 갖다 놓고 Alt T, Alt A, Alt A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또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따라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또 들여쓰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고 Alt T, Alt A, 엔터 그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다, 작성일이다 원문으로 요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만큼 이제 세 줄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Ctrl Shift R, Ctrl Shift R을 땅 하고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에 대한 것도 이제 싹 다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요 표 있죠?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꽁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킬 거니까 Ctrl Shift C요. Ctrl Shift C를 누르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근데 뭐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가 안 움직이니까 이거 가운데 정렬된 거야? 모르겠죠. 그때는 우리 요 도구몸 정렬하는 도구몸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해서 요 표를 가운데 정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싹 다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이 비곡한은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입력할 게 아니라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Ctrl Shift C를 눌러서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고 비고라는 칸도 이제 선택해주고 Ctrl Shift C 그걸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이곳은 뭔가 내용을 우리가 입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쪽 정렬로 그냥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캡션도 이제 아까 문서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죠. 요거 이제 캡션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얘도 이제 오른쪽 정렬을 우리가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Ctrl Shift R을 땅 하고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정렬할 거 다 해줬고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 할 것도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편집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이제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편집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쭉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요걸 이제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세부 지상들이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세부 지상을 보고 전부 다 이제 편집을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라, 차트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그림하고 차트도 싹 다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편집까지 다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싹 다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테두리 배경부터 시작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쪽 테두리 고 이제 집어넣자고요. 쪽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쪽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선의 종류 및 굵기가 나왔죠. 자, 이중시선으로 해라, 0.5로 해라, 모두 그렇게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선의 종류요. 선의 종류를 우리가 이중시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중시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굵기가 기본값으로 이제 0.5가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아래쪽에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돼 있어야죠. 만약에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 꼭 이제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중시선 0.5mm를 모두 다 이제 적용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이중시선이 싹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요. 쪽 테두리의 위치는 쪽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를 해라. 요게 이제 기본값이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쭉 기준이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싹 다 이제 5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쪽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쪽 테두리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하나 보고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대로 이제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위에 보니까 여기 머릿말이 있는데 이 머릿말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말, 꼬리말 쫓겨놓고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보자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이제 글상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국내, 농가, 위계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거 이제 제목 쓸 때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있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글상자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B죠. 컨트롤 NB를 눌러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든 다음에 바로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야 우리 글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에 대해서 세부 지상대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글상자의 개체 속성 그 대화 상대로 호출하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K이고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할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상자에서 빠져나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프트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상자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이제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B니까 컨트롤하고 NB를 땅땅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로 나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하고 Z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지금처럼 글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국내, 농가 한 칸 띄고 위계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글상자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선 속성이다, 색 채우기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변경시키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글상자에 개체 속성 대화 상대로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그때 개체 속성 대화 상대로 호출하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K요. 컨트롤 NK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120이다, 높이는 11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개체 속성 이 대화 상대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탭 버튼, 탭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너비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120이라고 쓰고 탭 우리 11이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너비하고 높이는 싹 다 이제 변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우리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지금 현재 자리 차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는 이제 종이 가운데 0mm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종이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데를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종이 위에 19mm래요. 종이 위에 지금 30으로 돼 있으니까 이 값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이 가운데요. 가운데 요거 선택해주면 그때 이제 0mm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종이 위에 이제 19mm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19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위치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백 캡션 요 탭으로 빨리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바깥 여백은 아래쪽만 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바깥 여백을 이곳에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아래쪽이요. 아래쪽 여기만 이제 5mm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검정 실선 0.4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색깔을 찍어서 우리 RGB 000 요게 맞죠? 요거 맞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선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그때 굵기가 0.12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0.4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채우기란 탭이 또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노랑으로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면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찍었더니 255, 255, 0이래요. 요 색깔이 아니죠. 그러면 빨리 우리는 테마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기본 테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놓고 노랑에다가 갖다 대보니까 255, 215, 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을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면색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에 있는 거 싹 다 이제 처리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설정 버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편집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에 대해서는 다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글씨요. 이 글씨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편집을 해줘야 돼요. 그때 15포인트다, 궁서체다, 장평 바꿔라, 자감 바꿔라, 진하게 해라, 우리 주황 25% 어둡게 요거 이제 설정해라. 요만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국내 농가 위기에서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야 되니까 Shift하고 홈이요.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글씨 모양,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거니까 Alt하고 L이요.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궁서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Alt하고 Z, Alt Z를 눌러서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요. 장평은 W고 자가는 P죠. 단축키가. 그래서 Alt W 110. 그 다음에 Alt하고 P 5.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장평 자간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서 우리가 진하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황 25% 어둡게 요거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글자 색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글자 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주황 25% 어둡게요. 25% 어둡게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RGB 값이 안 맞죠. RGB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 테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테마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 주황 중에서 25% 어둡게요. 자,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255, 132, 58 얘가 맞죠? 해서 주황 25% 어둡게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다,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다, 그 다음에 장평은 110이고 자가는 5%다, 그 다음에 진하게 해줬고 그리고 글자 색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싹 다 요만큼 이제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 제목에 대해서도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해준 거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글상자고 이제 제목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라는 글자를 문단 첫 글자 장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우라는 글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서식이라는 요 메뉴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서식이라는 메뉴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아이콘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모양이요. 모양은 이제 세 줄로 해라. 글꼴은 도둠체다. 면색은 이제 주황색이다. 그리고 우리 본문과의 간격은 3mm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세 줄짜리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세 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이제 도둠체다라고 나왔으니까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도둠체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면색이요. 면색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주황 우리 255, 132, 58 요게 맞죠? 해서 우리가 주황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4mm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4mm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세 줄 도둠체 우리 주황색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4mm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줬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양식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 첫 글자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글자 색을 이제 남색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때 이제 글자 색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도구mom을 이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해서 일단은 이 우라는 글자를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야 되니까 마우스를 요 위치에 갖다 놓고 뒤쪽으로 살짝 이제 드래그해서 요 우라는 글자, 요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구mom에서 글자 색이라는 거 요거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이제 남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58에 60에 132 얘가 맞죠? 그래서 요 색깔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아무 곳이나 그 옆에 이제 글씨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글자 색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단 첫 글자 양식 끝이요.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양식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스타일,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 지정하는 게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시키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 문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요 우리 표 바로 위에 있는 요 제목이요. 이 제목에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2번 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소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세 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키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농산물 수출국 요구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타일, 소 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야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F6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F6번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소 제목이다, 표 제목이다 해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쓸 거예요.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추가시킬 때 요 아이콘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할 때는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단축키를 써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는 우리 Alt키를 눌러 보니까 A다, 그 다음에 E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키는 게 Alt하고 A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이제 편집하는 게 Alt하고 E요.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소 제목으로 해라.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 그거는 이제 문단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소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의 이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을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 제목하고 요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E였죠. Alt 2요. 그래서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 소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번호 문단 써라. 그리고 11포인트로 해라. 굴림체로 해라. 진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포인트 굴림체 진하게 요거는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번호 문단 그거 이제 쓰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글머리표 문단 번호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때 아까 봤을 때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1번 점 2번 점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L이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표 문단 번호 이곳에 들어가는 게 우리 Alt하고 B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번호 문단 그거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그럼 이제 Alt하고 B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번호 문단 번호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문단 번호 찍어주고요. 1번 점, 2번 점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호 문단 요거 이제 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자고요. 글자 모양 들어갈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L이죠. 그래서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우리가 Alt하고 Z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 Z 1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진하게가 우리 Alt하고 B죠. 그래서 Alt하고 B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굴림체 11포인트 진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할 거 다 했으면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도 바꿨고 그 다음에 번호 문단도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소 제목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설정을 눌러주면 되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표 위에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표제목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스타일에 들어갈 거니까 F6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요 표 제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Alt하고 A, Alt A가 우리 스타일 추가시키는 거죠. 해서 Alt하고 A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의 종류 문단이 기본값이니까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하고 요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때 표 제목이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 E를 땅 하고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 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2포인트 궁서체 장평자간 진하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죠. T. 그래서 Alt T를 땅 하고 눌러주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가운데 정렬 센터 우리 Alt하고 C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C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문단 모양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궁서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궁서체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그 다음에 이제 12포인트 해라 그랬으니까 Alt하고 Z 눌러서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요. 장평은 이제 우리가 W고요. 우리가 자간은 이제 P입니다. 해서 Alt하고 W 눌러서 95, Alt P 누르고 -2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장평하고 자간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진하게가 우리 Alt하고 B죠. 해서 Alt하고 B를 땅 하고 눌러서 진하게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은 이제 궁서체다 12포인트다 장평은 95% 그리고 자간은 이제 -2% 그리고 진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편집이 싹 다 됐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 땅 하고 눌러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싹 다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지금 요 제목에다가 이곳에다가 우리가 소 제목을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근데 그 소 제목은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편집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 제목하고 만들어진 걸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우리가 바탕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바탕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소 제목을 적용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소 제목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소 제목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스타일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스타일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그림도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지금처럼 이 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다가 집어넣냐 오른쪽에 집어넣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뀌는 게 있었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다가 요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요 그림 바로 보니까 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라는 글자 그 사이에다가 이제 요 그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라는 글자랑 초라는 글자랑 그 사이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일단 그림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I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넣을 위치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곳에 보니까 여기 기초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라는 글자 그 바로 뒤에다가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지금처럼 기라는 글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림 넣는 단축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하고 NI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NI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경로요. 경로는 C 드라이브에 WP에 우리 농가.jpg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을 문서에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 WP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일단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길벗 워드 실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여러 개 폴더가 쫙쫙쫙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림이라는 요 폴더 안에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 폴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림이 쫙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가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농가.jpg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열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잔하고 떴어요. 근데 그림이 너무 크죠? 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해서 요것 좀 이제 설정 좀 변경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해서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 25, 높이 25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탭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너비를 입력할 수 있게 이동이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25라고 쓰고 탭 눌러서 2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너비 높이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하래요. 지금 우리 어울림 첫 번째 게 이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가로는 단의 왼쪽에 0mm래요. 지금은 문단의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의 왼쪽에 0mm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에서 변경시켜 주면 돼요. 해서 여백 캡션 이 탭을 땅 하고 찍어주면 바깥 여백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하고 위쪽하고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1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에서 1mm,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1mm, 아래쪽에서 1mm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바깥 여백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림을 집어넣은 그 위치가 지금 이곳이 되면 안 되죠. 아까 우리 요 기라는 글자랑 초라는 글자랑 요 사이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림이 이제 잘못 들어갔다고 해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요 사이로 갖다 놔주면 안 돼요. 갖다 놓지 말고 우리가 지금처럼 요 그림이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잘라내기가 되죠. 잘라내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 커서 위치를 보니까 기하고 초하고 그 사이에 커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왼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이 써져 있을 때 그 다음 글자 초라는 글자 그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해서 초라는 글자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V를 땅 하고 눌러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그 위치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제 집어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 바로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 글씨들 있죠. 초하고 25, 악,
그리고 안이라는 그 한자요. 그리고 뭐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랑 문제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초, 25, 그리고 그리고 안이라는 그 한자 뭐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맞게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아까 해줬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서를 이제 입력할 때 다 해준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각주죠.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쭉쭉쭉 이제 내려가면 맨 밑에 이렇게 이제 각주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각주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넣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N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관세 상한하고 한자 요 뒤에 한이라는 글자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각주를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 각주를 넣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N이었습니다. 해서 컨트롤하고 NN을 딱 눌러주면 지금처럼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각주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각주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관세를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일정 한 칸 띄고 수준 한 칸 띄고 이상으로 한 칸 띄고 못 한 칸 띄고 올리도록 한 칸 띄고 정해놓은 한 칸 띄고 상한선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주의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글씨를 다 썼으면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Shift 키를 꾹 누르면 이제 블럭 설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위로 올라가는 단축키를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홈 키보드에서 이제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각주 세부 지상을 보니까 글자 모양은 맑은 고딕 8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각주의 그 번호는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맑은 고딕 8포인트 요것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가 Alt하고 L이죠. 그래서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맑은 고딕하고 써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8포인트를 바꿀 거니까 Alt하고 Z를 눌러서 기존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8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 8포인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글씨 모양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각주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죠. 그래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아까 각주 넣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각주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각주 끝이요.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낸 거죠. 우리가 각주까지 넣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표에 대해서 이제 세부 지상 보고 편집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캡션도 나왔고 우리 블록 계산식도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 표에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요 세 칸을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캡션의 위치를 보니까 캡션은 우리 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위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럼 요 표에 대해서 우리 세부 지상을 보고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우리가 표셀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 NK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이제 빠져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고요. 우리가 표에서 셀 단위로 이제 블럭을 설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F5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에서 이제 블럭을 먼저 설정을 해요. 표에서 이제 블럭을 싹 다 이제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L을 누르게 되면 이제 테두리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고, 그리고 C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배경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을 이제 누르게 되면 내가 블럭 잡았던 그 셀들, 여러 셀들이 이제 한 칸으로 싹 다 이제 합쳐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계산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거기서 이제 썸의 약자 S, 에버리지 약자 A,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약자 P, 요걸 이제 땅땅땅 눌러주면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해서 요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에서 이제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너비가 이제 78에서 80 그 사이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표의 크기를 따로 변경하지 않으면 너비를 따로 이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대해서 나왔죠. 높이는 이제 33에서 34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싹 다 이제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높이가 이렇게 33에서 34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표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셀의 이제 안 여백을 설정할 때는 표셀 속성에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표셀 속성으로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K요. 그래서 컨트롤 NK를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셀 속성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안 여백을 이제 설정할 건데, 안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요 탭에서 이제 바꿔주면 돼요. 해서 표라는 탭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모든 셀의 안 여백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만 우리가 2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끝났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캡션이 아까 위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캡션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우리 표셀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 해줘요. 어차피 지금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얘까지 캡션의 위치도 위쪽으로 이제 옮겨버리자고요. 그때 캡션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는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이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캡션의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래쪽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위쪽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위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안 여백도 들어갔고 캡션의 위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 행에 대해서 셀로피 같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싹 다 이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로피 같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세부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지상 보니까 이제 테두리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자, 테두리는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요거는 이제 우리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값으로 우리 실선 0.12로 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변경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는데,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군데는 실선 0.4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변경시킬 거니까 키보드에서 L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L이라는 그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mm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실선은 선택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이제 0.4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만 땅땅 찍어주면 돼요. 해서 위쪽에서 클릭, 아래쪽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이제 굵은 선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선 없음. 요거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이제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이 다시 뜨고요. 여기서 이제 선의 종류를 선 없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을 땅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왼쪽에서 클릭, 오른쪽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선 모양이 싹 다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쪽은 그랬어요. 제목행 아래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이중 실선 0.4mm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 들어있는 요 행만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주고, 그때 내가 블럭 잡은 걸 기준으로 아래쪽을 이제 선 모양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이중 실선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중 실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굵기는 이제 0.4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0.4mm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만 이제 선 모양 적용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쪽을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이중 실선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테두리는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셀 배경색을 바꿔라. 그리고 글자 모양도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목행이 이미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셀 배경색을 바꿀 때 우리가 C를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C요. C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을 연한 노랑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면색이요. 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한 노랑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250에 243에 219 요게 맞죠. 그래서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셀 배경색은 이제 다 변경이 됐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이요. Alt L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굴림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B를 눌러서 진하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이제 보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라 요거 이제 찍어서 157에 92에 187 얘가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굴림체에 진하게 보라 그렇게 이제 적용을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셀 배경색도 변경이 됐고 글자 모양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균행이요. 평균행 그럼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행을 보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평균행을 싹 다 일단 블럭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셀 배경색을 보라 60% 밝게 그렇게 해주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C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C요. C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색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면색이요. 면색 요거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라 60% 밝게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해서 보라 60% 밝게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배경색을 다 바꿨으니까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이제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요거 진하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진하게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진하게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균행도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방식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표 자체를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하고 가운데 정렬은 이미 다 시켜놨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표에 대한 세부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럭 계산식이요. 자, 우리가 요 세 칸에 대해서 이제 블럭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표의 평균행의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평균 값을 이제 산출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주고 우리가 평균을 이제 산출할 거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캡션에 대해서 세부지상 보니까 우리 표 위에 삽입한 후에 오른쪽 정렬해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줬고, 그리고 아까 우리 표의 안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 캡션을 위쪽으로 이제 이미 이동을 시켜놨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캡션까지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우리 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여기다가는 우리가 스타일을 아까 이제 적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요 각주 아까 우리가 설정을 다 해준 거죠.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꼬릿말이 있는데 꼬릿말하고 쪽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오른쪽 단을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차트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항목축에 보니까 이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연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그때 이제 우리 범례를 봤을 때 스위스다. 그 다음에 UR200, UR100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 집어넣을게 지금 구분에 들어있는 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싹 다 이제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R100이다 UR200이다 스위스다 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의 모양은 가로막대형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만큼 이제 블럭을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밑에 이제 차트라고 있죠. 차트로 찾아간 다음에 가로막대형 중에 우리 묶은 가로막대형 요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묶은 가로막대형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러면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차트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이 차트의 크기가 너무 커요. 자, 일단 우리가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배 여기까지만 먼저 설정을 변경 한번 시켜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차트 위에서 마우스 가져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개체 속성이라고 있죠. 개체 속성 클릭이요. 개체 속성을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떴는데, 그때 일단은 우리가 기본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너비하고 높이 요거 먼저 변경 좀 시키자고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80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탭을 한번 누르면 너비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80이요. 그리고 크기 고정 시켜야 되니까 우리 크기 고정이 Alt하고 S죠. 해서 Alt S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너비 높이 크기 고정 요만큼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싹 다 이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보니까 우리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지금 현재 어울림이 선택돼 있죠. 우리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아이콘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아이콘 자리 차지 클릭이요. 그 다음에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단의 왼쪽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가운데로 요거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의 가운데 0mm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아래쪽으로 이제 8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요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 캡션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바깥 여백을 이곳에서 변경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아래쪽이요. 아래쪽만 8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지상 보니까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범례다 해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그거를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차트의 제목을 봤을 때 차트 제목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요 차트 제목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범례가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위치를 우리가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관세 상한과 농업소득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요것 좀 이제 입력하고 우리 편집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바꾸자고요. 차트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제목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목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관세 상환과 우리 한 칸 띄고 농업소득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제목 입력해주고 그때 글자 크기는 지금 1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10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1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는데 그때 글자 크기를 우리가 10포인트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크기를 보니까 이미 10으로 돼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크기가 이미 10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요. 범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크기가 이미 10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리고 이 범례는 아래쪽으로 이제 위치도 옮겨야 되겠죠. 해서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고요. 우리가 맨 밑에 범례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범례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 창이 이렇게 떠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이곳에서 변경시킬 수 있죠. 그때 이제 아래쪽으로 옮겨달라. 요거 이제 아래쪽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객체 속성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례 위치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 커서 위치를 봤을 때 지금 표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요 커서를 우리가 표 밑에 있는 요 엔터 친 자리 있어요. 여기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V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원래 요 표 아랫단락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우리 차트가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차트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 아래쪽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작성자하고 누름 틀을 이용해서 원영준 파트장하고 요 글씨를 이제 입력하래요. 그러면 이제 누름 틀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름 틀이랑 하이퍼링크 같이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2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작성자 요 뒤에다가 이제 누름 틀을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작성자 그 뒤에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누름 틀을 집어넣을 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2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K2를 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필드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누름 틀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곳에다가 입력할 그 내용문의 안내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입력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이름이라고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영문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요. 한 칸 띄고 그리고 직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누름틀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 요거 그대로 똑같이 대소문자 구분하고 띄어쓰기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원영준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WON 한 칸 띄고 YUNG JUN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칸 띄고 파트장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누름틀 끝이에요. 끝났으니까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자고요. 누름틀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리고 요 네 글자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거니까 요 네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하이퍼링크로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KH죠. 해서 컨트롤하고 KH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그렇게 나왔고 우리 웹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결 대상에서 우리가 웹 주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웹 주소 요거 이제 찍어주고 웹 주소를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HTTP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써주고 www.mafra.go.kr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했더니 우리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누름툴도 끝났고요. 하이퍼링크도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남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요. 우리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컨트롤 NH 단축키가 똑같죠. 그리고 쪽번호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NP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봤을 때 문서를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지금처럼 농촌진흥일보하고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좀 집어넣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릿말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죠. 해서 컨트롤하고 NH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머릿말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농촌진흥일보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입력하자마자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꼭 누르고요. 홈,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돼요. 그때 이제 머릿말에 대해서 궁서체 10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초록으로 바꿔라. 요건 이제 글자 모양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을 싹 다 변경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궁서체하고 우리가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 크기를 바꿀 거니까 Alt하고 Z를 누른 다음에 기존 크기로 이동하고 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 색을 찍어서 우리가 초록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고 40에 155에 110 얘가 맞죠?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에 10포인트 진하게 초록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은 다 바꿨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 시킬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렀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 할 거 다 했으니까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눌렀더니 아까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이 됐고 위쪽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머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릿말도 집어넣자고요. 꼬릿말 집어넣을 때 농업소득이다 해서 이렇게 네 글자를 우리가 꼬릿말로 넣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꼬릿말의 위치는 우리 문서를 기준으로 좌측 하단에 있죠. 자, 요거 이제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요.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릿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 꼬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릿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만들기 눌러버리면 되겠죠. 해서 만들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꼬릿말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농업소득이다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농업소득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글씨를 다 입력하자마자 Shift 키를 꾹 누르고 홈, Shift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지상 보니까 중고딕 10포인트 진하게 보라, 50% 어둡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싹 다 이제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 모양 들어갈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L이요. 해서 Alt L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중고딕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라 50% 어둡게요. 글자 색을 땅 하고 찍어서 보라 50% 어둡게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라 50% 어둡게가 얘가 맞는데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고딕이다, 10포인트다, 우리 진하게다, 글자색, 보라색, 50% 어둡게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우리 꼬릿말도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면 되겠죠. 꼬릿말에서 빠져나갈 때도 우리가 단축키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Shift ESC요. Shift ESC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원래 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농업소득하고 이렇게 이제 꼬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꼬릿말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만 집어넣어주면 이제 싹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쪽번호는 맨 밑에 우리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때 이제 번호를 보니까 이제 4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쪽 번호를 집어넣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죠. 해서 컨트롤 NP를 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쪽 번호 매기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이제 위치는 가운데 아래쪽이래요. 가운데 아래쪽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로마 소문자로 해라.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로마 소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 번호 지정해라. 그렇게 나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4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시작 번호 4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쪽 번호 매기기도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넣기요. 넣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번호가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고요. 지금 방금 저랑 같이 만든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해서 지금 작성된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문서를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요 끝에 끝나는 글자들 있죠? 끝나는 글자가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이제 다 작성하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아야 되고요. 요 문서를 이제 만들 때 우리 2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25분 안에, 늦어도 이제 27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25분, 27분 안에 들어오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자가 엄청나게 빠르든가,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하고 마우스를 잘 활용해서 편집하는 시간을 확 줄이든가, 그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타자가 엄청 빠르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엄청나게 이제 타자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집 속도를 이제 빠르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빨리빨리 하려면 우리가 단축키하고 마우스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편집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볼 때 시간 체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입력하는데 총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 편집하는 데는 시간이 총 몇 분이 걸리는지 따로따로 시간 체크 한번 해보세요.